네, 상승세가 제한이 되더니 코스닥 지수 결국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오늘이 벌써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7월 장세 그리고 하반기 장세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켓 1타 강사 인빙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코스닥이 하락 전환인지 몰랐네요. 네.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할 텐데 네. 인디에프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좀 저점을 높여 나가는 추세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주말에 또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좀 보도됐었어요. 트럼프의 또 발언이 좀 있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지고 싶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사실 좀 오늘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왔었죠. 좀 악재가 대북주에서 좀 악재 같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뭐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기사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의 대북주들이 물론 제가 여기서 뭐 현대엘리베이, 현대건설, 뭐 원전도 같이 포함돼서 편입했고 어찌 보면 이제 테마주 쪽에서 중소형주들은 딱 인디에프, 뭐 아난티 여러 종목들 편입했지만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거의 한 70에서 80%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사실. 예.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이전에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좀 돌아보게 된다면 2017년, 2018년도 때 그때 이런 종목들의 주가 패턴이 약 3개월 동안 한 5배 정도는 평균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도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날,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디에프 같은 이런 뭔가 남북 경협이라든지 대북주가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목표 가격 애초에 높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단기 목표 가격을요.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잠시 뒤에 왜 계속해서 하반기에 대북 또는 남북 경협주들을 주도 테마로 보고 있는지 잠시 뒤에 그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석 매니저 대북 관련주 좋게 보는 건 시청자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어떤 주제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매매 패턴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빠지더라도 뭐 7월 한 중순 하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 본격적 조정 본격적인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약간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못 담았다가 사실 최근 랠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 주도했지만은 2주 전부터 사실은 거의 한 10건을 할 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대형주 위주로 사면서. 근데 기관들이 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손바뀜이 좀 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무너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시는 여기서 고점에서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떠 있는 상황이면 뭘까요? 결국은 계속해서 종목 장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형주들은 멈춰있고 키 맞추고 올라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섹터를 오늘 좀 준비해봤어요. 바로 대북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대북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7월 달에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게 바로 오늘 뉴스가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일단 지금 7월 뭐 4주차, 넷째 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자막은 중하순이라고 좀 표현했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 건너가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건너가서 워싱턴 방문해서 이제 만남을 가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가지로 우리가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7월 8일 날 관세 유예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 협상 또 그 이후에 국가별로 또 시안을 좀 제시할 게 있죠. 상호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주둔 비용 문제들이겠죠. 주한 미군 비용 문제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에 대한 부분들, 국방비 지출 증액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를 회의를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 외교를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대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어찌 보면 핵을 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공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란이 한번 타격받은 거 보고 북한도 약간 조금 난해한 이제 미국에 대한 뭔가 개방적인 제스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전 정권과 이전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 2기에 북한에서의 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용들입니다. 주요 인물들이죠. 김정은, 김여정 이 두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바이든 정부 때 대북주 못 움직였던 이유가 핵 비핵화 관련되면 너무나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미국은 앞잡이들이다 뭐 얘기 나오고 있고 핵은 핵으로 정면 대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얘기도 하고 우측 보시면 어떻게 됐죠? 트럼프는 여전히 그는 나의 좋은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쉽게 해서 미국에서 헤이 브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트럼프 정부 2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또 대미 메시지가 준 것도 아니고 또 유화적인 또 제스처도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물론 이제 조금 세게 얘기하지만 이전보다는 어떻죠? 텍스처가 상당히 조금 완화적인 이제 뭔가 텍스처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전에 이제 강경했던 바이든 정부와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뭔가 트럼프 정부 2기와에는 뭔가 온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안 벌어지면 결국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똑같았어요. 그때는 트럼프가 좀 세게 얘기했다가 확 또 협상하자고 또 뭔가 퍼포먼스 보여주고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엊그저께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대북주들이 좀 갭 떴다가 좀 밀렸지만 오늘 밀렸던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대남 단절 작업 재개 유엔사 통보했다. 그러니까 단절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휴전선 일대 DMZ 평화공원 지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단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통보 안 했지만 유엔사한테는 통보를 하면서 진행했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어떤 뉴스 나오냐면 예전에는 북한이 통보를 안 했는데 요즘은 또 그래도 통보를 해준다.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다. 정부 반응도 긍정적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했는데 이전에는 안 했지만 최근에 또 통보도 하고 좋지 않냐. 이런 제스처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23년도 4월부터 남북대화 채널은 지금 여전히 단절된 상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고 하면은 그분이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 당연히 채널 복원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간에 뭐 대전차 반벽 설치, 지뢰 이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시 또 철수하면 또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북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결론을 도달해봤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는 여전히 대북 테마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밖에 없고요. 자, 9월 9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월 9일. 9월 9일이 어떤 날이냐? 사실 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9월 9일이 구구절인데. 네, 투머치네요. 투머치. 구구절. 자, 근데 구구절이 뭐냐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에요. 노동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선 뭐라고 얘기하냐? 9월 9일 날 이전에 분명히 완화된 제스처라든지 트럼프의 뭔가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요. 9월 9일까지는 여전히 하반기 주도 테마 수남매 태북주 돌 것이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인디F 같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이자 신광선 매니저의 결혼기념일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 섹터로 대북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요? 최근에 이제 대북주들도요. 뭔가 이제 대장들이 바뀌어요.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신석지였다가 어느 날 또 야난티였다가 또 인디에프였다가. 그러니까 대장주라는 기준이 뭐냐면 가장 뉴스가 나올 때 빠르게 올라가고 또 빠르게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 이게 제 사실 주식시장의 대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과 무관하게. 그래서 최근 대장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대북주들 지금 다 마이너스나 보합권인데 홀로 지금 플러스 내고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 1,553원이고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장 초반에 12%대 맞아요. 강세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이 됐는데 맞습니다. 왜 이 종목을 지금 대장주로 보는 거죠? 가장 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난티도 오늘 초반에 한 7%밖에 못 달렸어요. 네. 일신석지에서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대부분 마이너스 전하거나 약간 약보합에서 지금 거래 중인데 이 종목만 유일하게 지금 2에서 3% 정도 상승세. 그러니까 뉴스만 나오면 투자자들은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다, 매수를 한다는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습니다. 입주 기업이었고요. 그러니까 JST나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설명 다 해드렸거든요. 두 가지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북한과의 갈등 해결,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또 주말 사이에 또 보도된 내용들. 중간에 좀 악재가 나와서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차익 실현 밀미가 좀 제공됐지만 마지막은 뭘까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7월 중하순에 워싱턴 방문해서 미국을 건너가셔서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또 북한과의 또 코멘트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아직도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1차, 2차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1차를요. 단기적으로 189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을 좀 중장기적으로 제시해드릴게요. 지금 1,500원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주가 2배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을 2차 목표 가격을 아예 높게 제시해드릴게요. 2,900원 선, 2,900원, 3,000원 근처까지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25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과거 사례 한번 볼까요? 2017년도. 자, 이때 주가 빠르게 3개월 만에 주가 몇 배 갔느냐? 5배 갔습니다. 5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람들 대장주에 끼가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대북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하반기 내내 이제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셨죠? 오늘 무료 방송은 없고요. 여러분 네이버에 신광사업 검색하시면요. 무료 주식 밴드 하나 나옵니다. 무료 주식 밴드 나오는데 여기다 어떤 내용 올려드릴 거냐? 지난번에 카카오페이 적정 주가 올려드렸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이버 중간에 반응 나왔는데 카카오페이는 결국은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장 끝나고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서클이 대장이잖아요. 서클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주식 밴드를 통해서 이따가 오후 한 4, 5시 정도에 코멘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월요일은 무방을 안 했었나요? 네, 화수목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 밴드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 하셨고요. 인벤골드 신광석 매니저는 오늘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